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스 트레이딩 팀 트레이더 똥입니다. 22년 6월 5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오늘은 나스닥과 비트를 같이 볼 거고요. 나스닥 차트를 시향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 시향도 같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에 따라서 국제 금융이 바뀌고요. 그거에 따라서 비트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차트 분석을 한번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봉, 비트코인 주봉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스닥 잠깐 볼 건데요. 자, 나스닥이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랑 똑같아요. 올해 11월, 12월까지 고점을 형성을 한 뒤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뭐 여기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던 뭐 전쟁 이슈던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20년 2월에도 올라갔다가 이때 코로나 이슈가 터졌죠. 팬데믹. 자, 팬데믹 이슈가 터지고 그 뒤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고 뭐 여기저기 막 하다 보니까 가격이 쭉 올라가다가 이 정도 2년 정도 하다 보니 야, 물가가 너무 싸지고 응? 인플레이션이 온다.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자, 인플레이션 오면 어떻게 되죠? 야,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자, 금리를 인상을 해서 돈을 걷어들이자 라고 시작을 하면서 쭈루룩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거는 옛날과 지금이나 뭐 앞으로 계속 똑같을 겁니다. 시세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얘가 어디서 멈출 것인지, 뭐 이전 오를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는 경우가 잘 없이 그냥 찍고 올라가는 이런 무빙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다른 차트랑은 조금 달라요. 뭐 주봉상 봐도 그렇고 약간 이제 바로 올려버리는 이런 무빙이 좀 많은데 우선 선부터 하나 꺼보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락 추세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야 되는데 하락장에서는요. 하락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상승 트렌드를 넘냐 안 넘냐가 제일 중요해요. 왜? 하락장이라는 거는 저점을 깨기 쉽기 때문에 이 아래 꼬리는 어떻게 달릴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 대신 얘가 상승을 해서 올라갈 이런 라인들 있죠. 저항이 되는 라인들. 이 라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승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위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요. 상승장에서는 어디를 지켜야지 무너지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모든 차트에서도 똑같이 이론을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우리가 딱 요거까지는 끄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야, 요거 지지, 요거 지지. 야, 요 두 개 확인. 요거 두 개만 있으면 점 두 개로 선을 만들 수가 있죠. 이 점 두 개로 선을 만드니까 여기도 그이고 여도 그이고. 근데 이제 여기를 이제 이탈을 했는데 이탈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상승일 경우, 아니 하락장일 경우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되는 라인들. 첫 번째는 이 라인이 되겠죠. 이거 누구나 꺼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아직까지는 선 끊는 거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요런 라인들. 보이십니까? 이거 이탈된 거 아닌가요? 3일봉, 1일봉을 조금 봅시다. 자, 1일봉상 보면 넘은 건 아니에요. 뭐 잘하면 넘었다 할 수도 있고 오늘자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끄었을 경우에 이렇게 끄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넘은 게 아니죠. 올라갔을 경우 빨간색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상승을 여기서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부딪히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긴 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계단을 밟고 딛고 올라가야지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현재 분위기가 계속해서 하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구간에서 뚫어서 올라가 주는 무빙이 나와야 얘가 상승장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다가 이 구간에서 더 이상 고점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지지, 기존의 직전 저점, 고점 라인들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다시 하락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딛고 올라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자, 얘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한 단계다까지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평이랑 이제 보조 지표들을 보게 되면 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여기 자, 상승 다이버전스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표가 올라가는 이런 무빙 때문에 지금 장악형 캔들이 떴어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주봉 단기 이평선을 딛고 넘어가느냐. 자, 요까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위에 단계인 13,200 볼린저 밴드 중단선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캔들이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얘가 한 최소 2주 안에는 이 구간 21,700 이상으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거 이상 마감을 못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RSI는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다시 히든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죠?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표는 올라가는 거죠. 지표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더 떨어지기 위해서 단기 데드캣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일봉상 봐도 충분히 나오는데 자, 요런 거죠.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표가 오를 경우. 자, 이런 경우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뜻합니다. 이런 게 지금 주봉 상황에서 출현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죠. 지금 기존에 52였던 이 RSI 자체를 얘네들이 위로 마감을 했을 경우 이 구간을 못 넘게 되면 또 하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V자 반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 이런 피보나치 상황에서 지금도 현재 618 되돌림입니다. 여기 저항대 맞아요. 자, 이 구간에서 되돌림이 오게 되면 382까지 다시 눌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딛고 넘어가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올라가는 그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오더블락 구간도 있고 여기 강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간을 넘는다 한들 얘가 고점을 넘어버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안 되게 위해서 얘네들이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RSI를 조금 더 낮출 겁니다. 횡보를 하면서 RSI를 낮추고 난 다음에 이 구간에 근접했을 때 쏘는 거죠.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번 주는 뭐 아직까지 좀 횡보를 좀 더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렇게 꺼도 아직까지는 조금 더 상승에 힘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바이낸스 USDT 차트고요. 자, 주봉. 자, 주봉 어제 이제 오늘 마감을 했는데 마감이라고 할 것까지 뭐 이렇게 크게 분석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렇게 아래 꼬리가 좀 살짝 있는 이런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직전 요런 매물대 윗구간에서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야 이거 상승이니?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저점 라인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양봉 하나가 나와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적은 시간대에서 얘가 넘냐 안 넘냐 이 추세 라인을 넘냐 안 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라인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이 그림으로 일봉상 그림을 보자 하면 얘가 바로 싸서 올라가 버리면
너무나도 좋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횡보의 길이 좀 보이고요. 이렇게 그것을 시에 이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다? 뭐 해숄도 볼 수가, 역해숄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얘가 올랐을 경우에 빔을 쐈어. 그리고 다시 내려왔어.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구간에서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이런 그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얘는 완벽한 V자 상승을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구간에서도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하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죠. 혹은 이 구간에서 부딪혔는데 어떻게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가 바닥이니?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왜냐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미 과매도니까. 과매도니까 우선은 올려주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아, 얘가 히든 하락이 나오냐, 안 나오냐죠. 근데 지금 아쉽게도 보게 되면, 이 구간 대비해서 히든 하락이 출현을 하긴 했습니다. 맞죠? 가격은 내려가는데, 지표는 올라가는 이 수준이죠. 자, 이 히든 하락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여기 이하로 여기 이상으로 마감을 해줘야 돼. 빠르게. 22,600 이상으로 마감을 해줘야, 아, 히든이 무너지고 조금 더 상승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여기도 기존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도 히든이 있나요? 자, 히든이 없어졌죠? 여기는 히든이 없고, 그나마 보이는 게, 얘를 조금 뜻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얘도 히든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 파란색으로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죠. 지표를 시키는 거예요. 야, 나 이 가격일 때 RSI 여기였어. 근데 넌 왜 나보다 떨어진데 RSI가 높니? 나 더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야지 밤에도까지 괜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도 다 레귤러 상승이 있긴 있었어요. 레귤러 상승, 일반 상승은 뭐다? 아, 가격 이만큼 떨어졌는데 지표는 올라갔잖아. 야, 이 정도면 올라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았어. 올라갈게. 하면서 올라갔지만 히든에서 부딪히는 거죠. 자, 이게 보통의 이 단기 추세에서 많이 나옵니다. 히든 상승과 히든 하락이 잘 나오는 부분에서는 꼭 이런 평행 채널이 그려져요. 그래서 이런 평행 채널을 딛고 올라가서 마감을 해줘야지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 구간을 만약에 하방으로 무너뜨리게 된다면 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하락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도 이 구간에서도 26,000 구간에서도 어센딩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강한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한 거고요. 지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비슷하게 뭐 히든이 좀 나오지 않냐라고 아니 어센딩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걸 어센딩 보시는 분들 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죠? 거래량도 좀 수렴하고 거래량 좀 떨어지고 이 구간 계속 디디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넥라인이란 거는 형성이 돼요. 보통 이렇게 직전 저점 라인이라든지 이렇게 매물대가 되는 라인들은 다 넥라인이 형성이 됩니다. 넥라인보다 지지와 저항이 되는 선이 보통 넥라인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 넥라인을 기점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를 좀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려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의 차트 보시면, 자, 이 구간도 얘도 지금이랑 얼핏 비슷하면 비슷하죠. 야, 이거 어센딩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하방 이탈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확인을 했을까? 자, 요렇게 박스권을 그리고요. 피보나치 되돌림도 써보죠. 이 구간 절대 무너지면 안 돼. 나 이 구간에서 단기 반등할 거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쏴주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아요. 야, 나 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올라갈 거야. 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구간이 어디다? 똑같이 764, 786이면 2200 라인이다.
이 2200 라인에서 만약에 똑같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어센딩 다 무시하고 야 어센딩 아니었네 뚫렸네 했는 그 순간에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 분명히 그릴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오면 받아야 되겠지만 이 구간도 받아볼 만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을 해 볼 거고요. 무슨 받을 수 있는 거 구간 받아보고 배팅 뭐 잘만 하면 큰 그림에서 배팅 잘만 하면 입평 테스트까지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입평 뭐 이제 요 200선 뭐 2200, 22,000 혹은 28,000 혹은 큰 그림에서 피보나치를 단기로 그었을 때도 23,000 되돌림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렇게 그어도 24,000이죠. 24,000 봐야 되고요. 완전 크게 그었어도 지금 29,000까지 있습니다. 왜? 하락분이 크기 때문에 되돌림도 클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되돌림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도 보시면 아래 구간에 대해서 피보나치, 주봉상 피보나치를 긋게 되더라도 지금 764, 786 되돌림일 뿐이에요. 주봉상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반등이 가능한 여기가 저점이니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구간 중 하나라는 거죠. 물론 이 구간 뚫리게 되면 아래 뭐 11,000도 보이고요. 이런 피보나치상 이런 자리들 다 보입니다. 14,000. 그 다음에 내려가면 14,000이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횡보를 조금 더 길게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른다고 한들 얘가 정고를 넘는 무빙은 하지 않을 거예요. 정고를 넘는 무빙은 하지 않을 거고 우선은 줄 때 먹어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와 미친 듯이 오른다 와 비트코인 와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적절히 수익이 나셨으면 익자를 단기적으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지금 해당 요 파란색 라인도 조금 의미 있어 보이네요. 왠지 리테스트로 한번 터치를 하러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 요렇게 껐을 경우에 요렇게 딱 끄면 382. 382 맞는 지점이 여기니까 한 8월 1일쯤에는 29,000쯤 안 갈까요? 너무 갔나요? 혹은 이렇게 보더라도 8월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 아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봤을 시에 618 자리. 7월 뭐 빔을 쏘게 되면 한 7월 중에는 한번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나스닥도 따라가고 있지만 지금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눌림이 우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시간적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단기 자리를 조금 이탈을 한 것 같아요. 이탈한 것 같고 혹은 이렇게 그었을 시에도 우선 이탈은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조정 예상하는 범위는 2만 초반 라인 보고 있고 그 사이에도 반등은 많이 할 수가 있긴 하지만 2500이든 어디든 지금 반등을 해도 되긴 하는 자리긴 한데 너무 지금 막 무리해서 매매하시지 마시고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내일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매매를 하시길 바라며 우리 이제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좋은 시장에 좀 재밌는 환경에서 매매를 해보도록 하죠. 그 바이빗 대회도 하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대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